오늘자 이 하이 투자 증권 이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가 평소에 이제 생각하던 거하고 거의 뭐 똑같은, 거의 일치하는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뭐 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시라면은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들으신 바로 이 분기 매출 2천억과 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하죠. 예, 손익 분기점 약 8천억 원에 관한 것이 여기에 실렸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은 이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 이걸 제가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실제로 추정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제가 무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1년치의 자료를 가지고 이 손익분기점 8천억을 확인했었습니다. 보시면 2014년도에 7,400억 원에 7억의 영업이익, 2016년도에 8천억에 42억, 2020년도에 8,200억에 200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바탕으로 인해서 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인 이 손익 분기점을 8천억으로 8천억 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 하이 투자 증권에서 이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이 어떻게 추정을 했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추정으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매출은 8천억 원이라고 저와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튼 저희 채널 이제 구독자시라면은 이미 1년 전에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어쨌든 오늘 하이투자 증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손익분기점은 8천억 원이라는 것을 공고해 주어서 반가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국 조선소를 고객으로 두고 있다. 이것도 이미 제가 작년에 그 21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위가 이 삼성중공업이었고, 이 2위 거래처가 바로 이 중국 이 거래처였습니다. 그만큼 이 중국 거래소가 이 고객으로 두고 이 거래를 한 지는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제 나라를 다각화돼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훨씬 안정성이 높다라는 점도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투자 포인트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바로 이 마진율이 높은 이 DF 엔진에 대한 것도 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쩜 이렇게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리포트를 썼나 싶어서 반가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은 이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이 수주 및 매출 확대, 그 다음에 이 DF 엔진 비중 확대, 그리고 이 하나 임팩트 인수. 그래서 이 하나 임팩트 인수 전까지는 이미 제가 다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시 찬찬히 살펴보면서 저희 채널의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뷰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주 잔고는 2조 4,928억 원. 자, 왜 이 수주 잔고가 중요하냐면은 이 고정비를 넘어서는 매출이 발생해야지만 이렇게 이익이 커진다라고 제 채널 구독자라면 이 귀에 피가 돋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증가가 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이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 증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 이 매출 증가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바로 이 수주량으로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전년도 매출 기준 대비 3.3년치에 달하는 수주량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수주량까지 나오는 건 좋았는데 한 가지 빠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캐파입니다. 캐파에 대한 설명까지 나와야지 진정한 의미의 이 수주량의 이제 이 수주량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캐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조선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빈 공간에 스택 형식으로 이렇게 쌓아서 만들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설비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반해서 이 엔진을 만든 이후에 이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기의 이 보유 대수가 바로 이 캐파를 알려줄 수 있는 근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유상 증자를 하면서 이 테스트 기기를 한 대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테스트 기기는 4대이고 이 4대를 기점으로 잡았을 때 이 연간 매출 최대치는 제가 1조
2천억 원이라 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수주량을 바탕으로 이 캐파를 봤을 때 올해 최대 매출은 1조 2천억 원까지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주량이 늘어나면은 이 수주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테스트 기기를 늘려야 된다. 이 테스트 기기가 늘어난다는 뉴스가 나오면은 정말 호재이다 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는 다 좋은데 여기 캐파에 대한 분석이 빠졌다라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DF 엔진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이 수익률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DF 엔진이란 말은 이 듀얼 퓨얼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을 많이 쓰느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선박 연료의 친환경 전환에 힘입어서 이 듀얼 퓨얼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듀얼 퓨얼은 한 가지는 이 LNG를 사용하고 나머지 하나는 이 벙커 CU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벙커 CU가 이 워낙 환경 오염이 심하다 보니까 환경 오염을 덜 시키는 이 LNG와 벙커 CU를 CU를 동시에 사용해서 이 환경 오염을 줄이는 엔진이 바로 이 듀얼 퓨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 전환에 힘입어서 이 듀얼 퓨얼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듀얼 퓨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 LNG 뿐만 아니라 이 메탄올 쪽으로도 이 듀얼 퓨얼 엔진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HS 엔진이 이 레퍼런스가 적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다 라고 뒤에 또 여기 있네요. 메탄올 DF 엔진 투자 부족 등이 좀 부족한 부분이다. 그래서 향후 이 하나가 인수하게 된다라면 이 메탄올 DF 엔진 쪽으로도 투자를 늘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 아시고 계속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이런 제조업들은 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이 수주량을 보시면은 향후에 이 매출을 예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와 수주 잔고 매출이 모두 상승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 호경기가 올 거라는 예측입니다. 이런 부분은 뭐 너무 평범한 부분이고 현재 수주 잔고가 2조 대략 한 5천억 정도 수준으로 한 3.3년치에 전년도 매출 대비 이 3.3년치에 해당하는 잔고를 확보했다. 그래서 이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폭발적인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이 폭발적인 매출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테스트 기기의 증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점 잊지 않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뭐 다른 건 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이고 여기 보시면은 엔진의 계약부터 인도까지 통상 18개월 정도 걸린다. 근데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약부터 인도까지 6개월에서 한 13개월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수주 잔고가 적기 때문에 늦게 발주를 하더라도 빠른 인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수주 잔고가 밀려있는 상황에서는 18개월 정도 걸린다. 그래서 이 엔진의 계약부터 인도까지 시점이 늘어지면 느려질수록 점점 호황이다라는 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점점 호황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조선사와 달리 사업 구조가 상대적으로 정말 단순합니다. 엔진은 쌓아서 만들고 테스트 받아서 이 납품을 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개연성도 적고 매출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는 이 부분은 정말 그렇습니다. 앞선 자료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2011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조 8천억 원에 영업이익이 무려 2,700억 원.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 2조에 영업이익이 2,8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손익분기점인 이 8천억을 넘어서는 매출이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이 이익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라는 점입니다. 보통 이런 제조업, 이런 특히 기자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보통 한 5% 정도로 쳐주는데 이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은 무려 영업이익률이 15%에 달성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비용을 잘 통제하게 된다라면은 이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률도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에 이 매출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률이 대폭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 그렇기에 향후에 멀티플이 더욱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이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 DF 엔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환경 규제 때문에 이런 친환경 DF 엔진을 쓰지 않으면은 이 스크러버를 달아야 됩니다. 이 스크러버는 엔진 수명도 단축시키고 사실상 연료 효율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점차 쓰지 않는 추세이고, 이 듀얼 퓨얼 DF 엔진을 점차 다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DF 엔진 비중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이 신규 수주하는 선박의 DF 엔진 비중은 무려 89%에 달합니다. 그러면 이 DF 엔진을 달지 않으면은 이런 스크러버를 달거나 아니면은 이 운행 시에 이 속도를 저감해야 됩니다. 속도를 줄여서 이 엔진의 무리를 덜 가게 해서 이 오염 물질을 배출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F 엔진을 달면은 운항 속도를 높여서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사에서는 이 DF 엔진을 훨씬 더 선호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사와 윈GD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이 만사의 이 엔진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 윈GD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중국에 인수되어서 중국 업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 엔진 만드는 기술력은 한국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원천 기술뿐만 아니라 이 제조 기술이, 제조 이 노하우가 그만큼 이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국사도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원천 기술을 이 개런티로 주면서 만드는 이 한국의 이 엔진 업체가 훨씬 우수한 엔진을 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담이지만은 이 중국 업체가 왜 중국의 엔진 업체를 놔두고 이 HSD 엔진과 이 거래를 하는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실상 이 조선업이 한풀 꺾이면서 많은 이 조선소와 중국의 엔진 업체가 도산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엔진 업체가 많이 도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배를 가지고 가서 사용하다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엔진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중국은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조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엔진을 만들어 놓고도 엔진이 많이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는 그렇다면 우리가 배를 만들고 엔진은 한국 엔진을 가지고 오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맞닥뜨려서 HSD 엔진도 이제 국내 시장이 이제 국내 조선업이 이제 호황이 끝나면서 이 매출 다변화를 노리고 중국 쪽으로 진출하게 되었고, 중국 업체도 엔진 기술이 좋은 한국산 엔진을 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HSD 엔진은 한국 매출과 중국 매출까지 확보할 수 있는 호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이 호황기에 진입하게 된다면은 중국도 똑같은 호황기에 진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더 이상 도크를 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호황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소가 그렇게 많이 이 수익을 올리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리한 도크 확장이었습니다. 지금 중국도 그렇지만 국내에 이 조선소도 도크 확장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호황기는 지속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HSD 엔진은 중국과 한국
이 양 시장에서 동시에 수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큰 호황이 올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뭐 제가 언급을 뭐 많이 안 했었죠. 왜냐면 이제 뭐 요게 결정된 게 이 올 초기 때문에 이 하나에 인수되면은 사실상 이 조선업 수직 계열화가 되기 때문에 이 대우가 아니죠. 이제 한화 이 오션 물량을 충분히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삼성 물량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데다가 중국의 물량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좋은 시장 환경, 구조적 시장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엔진 연료 트렌드가 이 LNG에서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로 가는데 지금 저속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국내 업체는 이 현대 중공업 이 엔진 사업부와 이 HSD 엔진 이 두 곳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메탄올 엔진을 만들고 있는 현대 중공업에 비해서 이 HSD 엔진이 다소 조금 처지는 느낌이 있지만은 이후에 이 하나 임팩트 이후에 이 유상증자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금을 바탕으로 이 캐펙스 투자 및 이 설비 투자, 시설 투자, 그리고 연구 투자 같은 경우가 계속 이루어지면은 훨씬 더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HS 엔진이 뭐 결론적인 건데 이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매출액 8천억 원, 올해는 이것을 넘어서 9,600억 원 예측된다고 하였습니다만은 제 예상에는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잔고를 바탕으로 예측해 봤을 때는 올해 1.2조 원까지 가능하다. 왜냐면 테스트 기도 늘렸기 때문에 테스트 기 4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매출의 최대 맥스치인 1.2조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또한 400억을 넘어선 500억에서 600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맞을지는 2024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한화오션으로 바뀌었죠. 이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의 매출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국내 시장 플러스 이 중국 시장까지 이미 시장 진출을 통해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과거의 호황에 비해서 더 큰 호황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시장 자체도 커졌을 뿐만 아니라 이 가격과 마진율이 높은 이 DF 엔진이 지금 수주량의 90% 가까이 이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가격, 더 높은 마진율을 가지기 때문에 예전에 최호황기 때의 최고 영업이익률 15%를 넘어선 20%까지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시작이다. HSD 엔진은 이제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집중 투자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한번 보면은 자, BEP 구간을 지나 본격 상승의 초입이라는 점. 자, 이 점은 저는 동의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임팩트로 인해서 메탄올 DF 엔진 확대 등 그룹사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 자, 이 점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할증 20%를 부여했다. 이거보다는 더 많이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바뀌는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 적자에서 흑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 검은 오리가 이 100조로 탈바꿈하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멀티플을 훨씬 더 높게 쳐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 엔진 기계가 이 현대중공업 그룹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 비상장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 저속 선박 엔진의 유일한 투자처라는 바로 이 HSD 엔진입니다. 여담이지만 이 현대 엔진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 불황기에도 15%의 영업이익률이었습니다. 호황기가 온다라면은 20%는 당연히 넘고 20% 중반대까지
영업이익률이 달성이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알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SD 엔진도 좀 더 이 열린 마음으로 이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이투자 증권에서 나온 HSD 엔진 분석 한번 해봤습니다. 기존에 제 채널의 구독자이셨다면 이미 다 아신 부분들을 이 복습하는 정도에 불과하지만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투자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